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틀 동안 15% 정도 빠지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자, 차트 보시면은요, 분봉을 볼까요, 여러분? 벌써 밀리죠. 시초가에 갭상승한 다음에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수상으로 이틀 동안 코스피가 12% 정도 빠지고요, 코스닥은 15% 넘게 빠졌습니다. 참 이례적인 경우인데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이런 문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자, 오늘 삼성전자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종목 자체보다 시장 얘기를 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최근 같은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리포트죠. 외국인과 기관들 대응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 상당히 험악합니다. 사실 오늘 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틀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 뉴욕 다시 급락했죠.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대했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 먼저 AI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자, 그동안 AI,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AI를 이용해서 자,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엔비디아가 반도체만 공급을 했을 뿐이지 AI를 이용해서 만든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AI 캐즘이죠. 자,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 실적이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두 번째, 미 경기 침체입니다. 자, 고용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미국 드디어 자, 경기가 식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9월 17, 18일 날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겠죠. 0.25냐, 0.5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중동 문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자극하죠. 특히 이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자, 우리나라 두바이유를 수입하죠. 홍해를 지나서 옵니다. 거기 수에즈나 막히게 되면 전쟁 때문에 여러분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경기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지수상으로 10몇 프로씩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강력한 테마가 됐던 게 AI입니다, 여러분.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다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장비주, 소부장까지. 심지어 이것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전력기기 종목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2029년까지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도 올라갔고, 실적 관련해서 갔던 종목들 있죠. 조선과 방산.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최근 상반기 내. 근데 역시 트리거가 됐던 건 AI죠. 실적이 너무 많이 기대치가 높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간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 산책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개가 산책할 때 자, 주인과 개의 거리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실적이고 이게 주식이라고 친다면, 그죠? 실적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이게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뒤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거리를 좁히려면 주인의 줄을 당기거나 개가 돌아가야 되겠죠.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실적 비해서 주가가 너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바로 이게 AI 섹터고 이게 주가라고 치면은 너무 많이 간 겁니다. 이게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 일종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은 실적에 비례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서. 근데 이게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거든요. 반영이 안 됐을 때, 반영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자,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거. 주식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실제로 여러분 AI 수익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명확한. 근데 엔비디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자, AI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반도체가 많이 팔린대. AI로 해서 수익 모델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이게 이제 시장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을 했죠. 자, 명확하게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벌써 보시면은요, 분봉에서 봤을 때 자, 오늘 하루 종일 난타전을 벌일 것 같은데 갭상승했다가 살짝 밀었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하락세가, 하락의 원인은 찾았고, 자,
9월 말쯤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겁니다. 결자 해지라고 엔비디아가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엔비디아 신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블랙엘 결함도 있었죠. 치명타를 맞은 겁니다. 두 번째, 9월 17, 18 우리나라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오겠죠. 0.25냐 아니면 0.5의 빅스텝이냐.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이 문제, 중동 문제도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시장의 방향 그때 잡힐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여러분 지분 관계 보시면은 자, 삼성생명이 지분을 20%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7% 갖고 있습니다. 28% 정도는 이미 물량이 묶인 물량입니다. 이건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이죠. 자, 그다음에 기간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얼마입니까? 56%. 자, 여러분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물량 26%, 국민연금 포함해서 외국인 비중 56%, 54%인가 56%인가? 82%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에서 20% 내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외국인과 기관들,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 얘네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험한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 외국인 사는 거 보시면요, 여러분 패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제가 PB 생활 한 24년 정도 했거든요. 자,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물량 내놓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중간중간에. 자,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삽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를 합니다. 저 바닥에서.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리죠.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밑에서 물량만 받고 있는 거죠. 1단계, 2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3단계, 4단계 갈 때 좀 주가는 오릅니다. 여러분은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가 매수 적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단계가 안 왔죠. 자, 9월 말까지 그 단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가가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먼저 삼성전자 이슈 같은 거 간단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TSMC가 시총이 한 1000조. 엔비디아가 빠져도 지금 3300조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6배가 많죠. TSMC는 반토막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갔던 이유. 일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졌습니다. TSMC한테. 두 번째, HBM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이닉스는 못 따라갔습니다. 여기선 TSMC에 밀렸고 하이닉스에 밀렸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래서 주가가 못 간 거죠. 엔비디아의 그 유명한 퀄 테스트 하도 말이 많은데 통과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게 남죠. 바로 수율입니다, 여러분.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이적인 80%라는 수율. 불량품이 10개 중에 2개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주가가 못 갔던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자, 근데 실적은 좋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있었죠. 자,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보다 너무 멀리 갔던 거죠. 기대감 때문에. 넉 달 안에 승인은 될 것 같다. 자, 퀄 테스트는 제가 보기엔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건 통과될 것 같고요. 남은 문제는 수율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중에 이슈가 됩니다. 이게 영업비밀이거든요. 하이닉스가 밝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죠. 80%. 자, 그리고 자, 블랙엘 결함, 설계 결함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가 결정타를 맞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자, 엔비디아처럼 여러분 AI 가속기를 만듭니다. 내년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가 결함이 생긴다면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반사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한 이점이 있죠. 바로 CXL입니다. HBM을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CXL은 뭐냐면요. 자, HBM은 여러분, 자, 그림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8단, 12단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막대한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죠. 축적시켜 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를 자, AI 안에 들어가게 되면 CPU가 있고 중앙처리장치 GP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M이 들어가게 되죠. 많은 메모리를 여기다 축적시켜 놓은 겁니다. 한 단으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쌓아놓은 거죠. 이게 HBM인데 지금은 이게 대세죠. 근데 CXL은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 CPU, GPU, HBM, 메모리 칩 여기 안에 공유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종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 안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HBM은 그냥 데이터를 쌓아놓은 겁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지금 2단계로 가게 되면 뭐냐면 CXL은 뭐냐면요. 이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기기 안에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게 모두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비율을 들면 여기 비율을 잘 드러났는데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을 써야 돼요. 2리터짜리 물병을 5개를 줬습니다. 한 사람도 1개씩 쓰라고. 근데 문제가 있죠. 1리터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버려지는 물도 있고 모자라는 물도 있습니다. 자, CX는 어떤 개념이냐면 5리터를 한꺼번에 준 겁니다. 5명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써라. 버려지는 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지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막대한 데이터를 쌓아놓고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CXL 기술을 쓰게 되면요. 이게 원활하게 공유가 됩니다. 이 안에서 빠른 속도로.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핵심 기술. 자,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뭐죠? 첫 번째, 자,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반사이익을 보겠죠. 삼성전자와 AMD를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와 TSMC 공급 라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 블랙엘의 악재가 삼성한테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CXL 기술. HBM은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과거 유물이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겠죠. 수급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슈는 대충 살펴봤는데 이제 차트나 그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분봉 한번 볼까요? 그동안 어떻게 됐나? 자, 보시면은 살짝 애매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는 안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사고 있죠. 조심스럽게.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자, 악재가 터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대주주 물량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대주주 물량과 외국인 물량을 합치면은 80%가 넘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거 몇 프로라고요?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들의 매집 전략을 알아야지 여러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같은 때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매집하는 전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 1단계 진행 중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그때 여러분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험한 국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여러분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자료 챙기시고요. 최근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락 나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리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시켜 드립니다. 지금 같은 때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방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갔느냐? 제가 매수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이죠. 알테오젠. 이거 언제 매수했냐면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2월 달입니다, 여러분. 자, 2월에 보시면요. 알테오젠이 거래가 확연히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자, 알테오젠 88,000원 신약 이슈가 발생했었죠. 2월 20일 날.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28만 원, 29만 원. 3배, 4배가 3배 정도 수익 난 거죠. 자, 삼성전자도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잡히는 대로. 아직은 모르죠.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시장이 안정되는 걸 봐서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종목 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포함해서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월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카멜라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지만 현상이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안보, 방위, 에너지, 금융, 제조, 탑픽 5종목까지. 자, 이슈 정리 타점 분석 다 해놨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럼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언제입니까, 여러분? 11월이잖아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매수. 장도 빠졌겠다.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자, 시장 하락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오늘도 난타전을 벌일 것 같은데, 자, 이슈는 다 오픈이 됐고요. 왜 올라갔다가 빠졌는지 제가 그랬죠.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9월 말쯤에. 그때까지는 변동성 커지겠죠. 두 번째, FOMC가 열립니다. 추석 이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0.25냐, 0.5냐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중동 문제. 증시 외적인 문제지만 이것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은 AI가 다시 가야 되겠죠. 대응 전략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매집을 할지 얘네들이. 자, 첫 번째, 자, 삼성하고 R 있었죠.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1번 매집주방이죠. 삼성전자 매수 신호 신규 종목도 드립니다. 그리고 TT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 출구 전략보다 저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삼성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2번에 세력 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털리지 마시고 경험이랑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방이고요. 매집 주방 이번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중장기 종목 삼성전자 매수 신호 드릴 거고요. 신규 종목도 준비됐으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 장 빠졌을 때 들어가셔야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 날 겁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 특히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의 상승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엔비디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자 해지죠. 결국은 엔비디아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갔던 이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졌다. 두 번째 HBM 시장에서 뒤처졌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자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인 컴플렉스 이제 착공됩니다. 내년부터. HBM 퀄 테스트는 통과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남는다? 수율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긍정적인 요인도 있죠. 블랙엘의 결함 AI 가속기 삼성 거 내년에 출시됩니다. 삼성전자와 AMD 공급 라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 자 CXL 삼성전자만의 특화된 기술이죠. 이런 플러스적인 요인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기 대응하지 마시고 자 리포트 꼭 챙기시고 자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매집 주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